오늘은 여러분이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만성기침에 좋은 호흡, 운동, 지압법 3가지와 음식과 약차요법 7가지를 엄선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폐에 좋은 특정 음식을 편식하는 것은 오히려 만성 폐질환 환자에게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평강한의원을 만나면 호흡기 건강의 길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흡기 건강에 비치는 치유의 빛, 평강한의원 부산점 원장 양수홍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만성기침의 개념부터 원인, 종류, 예방 및 치료법까지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만성기침에 좋은 호흡, 운동, 지압법 3가지와 음식과 약차요법 7가지를 엄선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추천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소 원장님만의 호흡기 건강관리 루틴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예민하고 건조하고 염증이 잘 생기는 편이라 제 몸을 촉촉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몸을 촉촉하게 하는 것은 진액이라고 하는 음식물의 영양분인데요. 음식물이 충분히 흡수되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편입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현미밥, 카모트, 귀리 등의 곡물과 나물 종류 등을 충분히 먹는 편이고 블루베리 요거트나 사과켈 요거트 같은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같이 보충할 수 있는 음료를 꾸준히 먹는 편입니다. 또한 몸에 축적되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복식호흡을 병행하며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호흡기 면역력 높이는 초간단 호흡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폐는 간과 심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과 심장의 열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도리어 폐를 손상시켜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평소 간과 심장의 열을 배출하는 느낌의 호흡법을 꾸준히 실행하시면 폐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호흡법을 공냉식 호흡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가 지그시 간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폐의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느낌으로 마치 손이 시릴 때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는 것처럼 숨을 하고 길게 내쉬는 복식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 내쉬어도 되는데요. 콧김이 뜨겁게 느껴지신다면 열이 잘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과 간에 열이 쌓일 때 하시면 좋은데요. 심장에 열이 쌓일 때는 심장이 빠르게 뛸 때입니다. 운동이나 스트레스, 불안, 긴장으로 심장이 쿵쾅쿵쾅 뛸 때 공냉식 호흡법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안정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간에 열이 쌓일 때는 보통 눈이 피곤하거나 건조해질 때인데요. 오후 3시 정도 되면 눈도 좀 피곤하고 머리도 좀 멍해지는데 이때 공냉식 호흡법을 하시면 눈도 머리도 맑아지게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애를 많이 쓴다,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끓는다 하는 상황이 모두 간에 열이 쌓이는 상황입니다. 애가 바로 간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에는 공냉식 호흡법을 수시로 실행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공냉식 호흡법을 평소에 자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열받을 때 한숨을 쉰다거나 뇌 온도가 높아지면 하품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차이점은 한숨이나 하품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 한다는 것이고 공냉식 호흡법은 미리미리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복식호흡이지만 간과 심장의 열을 폐를 통해 배출시키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실행하시면 의외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성기침 환자에게 좋은 강추 운동이 있나요? 운동에는 몸을 만드는 운동이 있고 몸을 정리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대표적으로 몸을 만드는 운동이고 요가, 필라테스, 수영, 걷기 등은 몸을 정리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 질환이 있거나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몸을 정리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몸을 정리하는 운동이 어떤 느낌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운동법을 정속주행 운동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 차는 시간이 오래되면 엔진 등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 결과 소음과 진동이 심해지고 차가 잘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받는 것도 좋지만 고속도로에 나가서 정속으로 1시간 정도 쭉 달려주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느낌의 운동을 정석주행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운동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30분은 좀 짧은 느낌이고 1시간 이상 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평상시 호흡이 분당 16회라고 할 때 분당 20에서 24회 정도 호흡을 하며 평상시 심박수가 60에서 72회 정도일 때 분당 90에서 120회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본인이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운동이면서 약간 숨이 차고 약간 심장이 뛰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뛰는 것이나 빠른 걸음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스태퍼 밟기, 계단 오르기, 수영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본인이 잘하고 편한 운동이면서 위 조건을 만족시키면 다 좋습니다. 정석주행을 통해 몸이 좀 정리되면 약간의 배출이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운동을 하니까 땀이 좀 난다,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온다, 트림이 좀 나온다, 방귀가 좀 나온다 등의 반응이 있으면 좋습니다. 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니 기침이 나오면서 가래가 시원하게 튀어나왔다, 운동을 하니 숨이 길고 편하게 시원하게 나간다 등의 반응이 있으면 잘 된 것입니다. 인류는 밀림에서 초원으로 내려와 직립보행을 한 이후 수백만 년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래에 도시화된 환경에서 이런 기본적인 활동을 하지 않게 되자 순환이 잘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고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관절 등에 무리가 가지 않는 스태퍼 밟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를 권해드립니다. 스태퍼는 유압식과 공기압식이 있는데요. 유압식은 쿵쿵 찌게 되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공기압식을 권해드립니다. 공기압식이 비교적 관절에 무리가 적고 소음도 적으며 운동 효과도 더 큰 편입니다. 다만 스태퍼는 균형 잡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내 자전거를 권해드립니다. 평소에 좋아하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줌바 댄스 이런 운동들은 정석 주행 운동을 일주일에 4번 이상 규칙적으로 하신 뒤에 여력이 있을 때 즐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 정석주행 운동법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은 등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은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하산하실 때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등산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내 등산의 개념으로 계단 오르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다만 계단 오르기는 40분 동안 꾸준히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하는 느낌으로 올라가시다가 힘들면 쉬엄쉬엄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심폐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층까지의 계단 한 번에 쭉 올라가실 수 있으면 심폐 기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2층, 3층 올라가기도 힘든 분들이 많으시죠. 평소에 본인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좀 관찰해 보시고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한 계단, 두 계단 더 올라갈 수가 있으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테스트해 보시고 운동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침, 가래에 좋은 혈자리 지압법 3가지 추천해 주세요. 멈추지 않는 기침, 가래 다스리는 대표적인 혈자리로는 풍령혈, 합곡혈, 단중혈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중 기침과 가래가 날 때에는 풍령혈을 지압하면 좋은데요. 위치는 아랫다리의 외복사뼈 가운데 최고점에서 위로 8촌, 거기에서 앞으로 1촌 떨어진 부분을 지그시 원을 그리며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랜 기침이 낫지 않을 때 합곡혈을 지압하면 효과적인데요. 위치는 엄지와 검지를 모았을 때 봉긋 솟아오르는 최고점을 지그시 눌러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를 이롭게 하고 체내 진액을 생성하여 가슴 답답함이나 두근거림, 숨가쁨, 기침, 기관지염 등에 좋은 단중혈을 지압하는 것도 좋은데요. 위치는 양유두 사이의 연결선과 흉골의 정중앙선의 교차 지점, 명치의 윗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사탕을 빨면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된 사탕은 인후염이나 비염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나무의 싹이나 수액으로부터 채집하는 수지질의 혼합물로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폐호흡기에 해로워 피해야 할 음식도 있을까요? 음식은 골고루 먹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나치게 매운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는 오행이론상 쇠금에 속하며 음식의 맛으로는 매운맛이 속하는데요. 약한 매운맛은 호흡을 길게 해주고 땅구멍을 살짝 열어줌으로써 폐가 잘 소통되게 하지만 강한 매운맛은 숨을 헐떡이게 하고 입안에 침이 고이게 하며 땀을 흘려도 상체열이 흩어지지 않아 결국 폐의 길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매운맛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른 기침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마른 기침을 6개월 이상 하는 경우는 단순히 폐만 건조한 것이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말라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위장을 건강하게 해서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액을 보충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허즉보기모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어떤 장기가 허해지면 그 장기를 생하는 장기를 보아라는 뜻입니다. 토생금이라 하여 폐를 살리는 장기는 비위, 소화기가 되는데, 비위를 보하면 음식을 잘 소화 흡수할 수 있게 되고 몸에 진액이 충만하게 되어 이 진액이 결국 폐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폐 질환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폐뿐만 아니라 비위도 잘 관리해 주어야 하고, 비위의 기능이 떨어져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폐 질환이 잘 낫지 않게 됩니다. 또한 대장은 폐와 뗄 수 없는 호리관계의 장부인데, 대장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유산균을 꾸준히 드실 것을 권해드리며, 아울러 유익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도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저의 건강 비결인 현미밥에 카무트, 귀리, 보리 등을 넣어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각종 야채, 과일, 요거트 등도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만성기침에 좋은 음식 3가지는 무엇이 있나요? 만성기침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키위입니다. 마른 기침이 지속되면서 항상 목이 칼칼하고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며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키위를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키위에는 항산화제와 비타민 C가 풍부하며 호흡기 건강에 이로우며 천식 증상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식이섬유와 단백질 분해 효소인 액티니딘이 소화를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칼륨, 칼슘, 엽산, 비타민 E와 마그네슘도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혹시 키위의 신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잘 숙성시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키위를 먹었는데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신다면 잘 맞는 것이고, 만약 키위를 먹었는데 신물이 넘어오고 속이 답답하다면 잘 안 맞는 것이니 자신의 상태를 보아가며 드시길 바랍니다. 만성 기침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양배추인데요, 만성 기침과 더불어 위험 증상이 있을 경우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속도 편하고 기침도 잦아들게 됩니다. 양배추에는 수분, 당질, 필수 아미노산인 리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 철분, 각종 비타민, 설포라판 등이 풍부하여 각종 염증 질환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양배추를 그냥 드시거나 제터 드시거나 즙으로 드시거나 물김치로 만들어 드시는 것은 모두 괜찮지만, 양배추 섭취 시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너무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평소 몸이 차거나 찬 음식과 맞지 않는 분들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성 기침에 좋은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더덕입니다. 더덕은 사포닌, 이눌린 등이 풍부하여 입안이 바짝 마르고 열이 나며 가래와 마른 기침, 천식이 심할 때 도움을 주는 음식인데요, 대표적인 화이트 컬러 음식으로 더덕을 손질하다 보면 끈적끈적한 우유처럼 뽀얀 점액이 나오는데, 바로 이 더덕의 진액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여 기침과 가래를 사귀는 역할을 합니다. 조리법은 생더덕과 토종 벌꿀의 비율을 1:1로 청을 만들어 100일 동안 상온에서 발효시킨 후 냉장 보관하시면서 겨울철 따뜻한 더덕차로 즐기실 수 있고, 더덕청을 우유와 함께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병에 따라 음식을 먹는 방식도 달라지나요? 네, 병에 따라 음식을 먹는 방식도 좀 달라야 합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잠깐 병에 걸린 경우라면 평소 기호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보양식을 먹는 것도 병이 낫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고기, 회, 삼계탕, 보신탕 등등이 흔한 보양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병이 생긴 지 오래되고 그로 인해 회복하는 데에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삼계탕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먹으면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오히려 몸을 더 무겁고 탁하게 만들 것입니다.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먹어야 할 음식이 바로 집밥입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평소에 먹던 집밥 말입니다. 넓게 이야기하면 담백한 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염이나 기침 같은 가벼운 호흡기 질환은 평소 먹던 대로 골고루 드실 것을 권장하고, 천식을 동반하는 만성 폐 질환인 경우에는 담백하고 부담이 적은 음식을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폐에 좋은 특정 음식을 편식하는 것은 오히려 만성 폐 질환 환자에게
기능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만성기침의 효과 만점 약차 4가지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한방차를 끓일 때 맛과 효능 업 시켜주는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먼저 깨끗한 국산 약재를 선택하시고 충분히 잘 씻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폐와 관련된 약재는 보통 맑고 깨끗하고 가벼운 곳이 좋은 경우가 많으니 너무 진하게 오래 우려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성기침 뚝 그치게 하는 약차 4가지와 레시피 소개 부탁드립니다. 만성기침을 먹게 하는 첫 번째 약차는 바로 솔잎차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 잎을 활용한 차인데요. 솔잎에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텔르펜 화합물 등이 풍부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가래를 제거하며 호흡기 건강에 유익합니다. 만성 기침으로 인한 두통과 불면증에 특히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C, 엽록소 등이 백혈구의 생성과 활동을 증가시켜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며 체내 독소 제거와 면역세포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끓이는 방법은 우선 신선한 솔잎의 갈색 부분을 잘라내고 솔잎 3g 정도를 1분 정도 데쳐서 건조한 뒤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서 음용하시면 됩니다. 좀 더 진하게 드시고 싶을 때에는 하루에 10g을 기준으로 해서 물 1000cc에 약불로 30분 달이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기침을 먹게 하는 두 번째 약차는 바로 노근차입니다. 한방에서는 말린 갈대 뿌리를 노근이라 부르고 말린 잎을 노엽이라 하는데요. 갈대의 어린 수는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갈대의 뿌리는 노근이라 하여 특히 마른 기침을 오래 하면서 허열이 들 때 좋은 약재로 사용합니다. 갈대 뿌리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와 E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며 항바이러스 효과도 뛰어납니다. 감기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며 알레르기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등 면역 관련 질환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해독 및 항염증 효과도 있답니다. 끓이는 법은 잘 씻어서 건조한 노근 20g을 물 1000cc에 넣고 처음에는 강불로 가열하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30분 정도 우려내서 음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이 밖에도 노근을 쌀이나 다른 곡물과 함께 죽을 끓여 드셔도 되고 갈대 뿌리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마시거나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만성 기침을 먹게 하는 세 번째 약차는 바로 감잎차입니다. 맛과 영양을 두루 갖춘 과일 감 아시죠? 그 감나무 잎으로 만든 감잎차도 마른 기침이 오래되고 가래에 피가 비치는 경우나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경우 효과가 좋은데요. 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채취한 감잎을 이용하여 만듭니다. 동의보감에는 감잎차를 마시면 심장과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실제로 감잎차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산화질소, 탄닌 등 항산화 물질은 감기나 독감,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끓이는 법은 잘 씻어서 건조한 감잎 3g을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서 음용하시면 되고요. 진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하루 10g을 기준으로 물 1000cc에 약불로 30분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감잎차 섭취 시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감잎차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몸이 냉한 분들은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닌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체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저혈압인 분들이나 철분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기침을 먹게 하는 마지막 네 번째 약차는 바로 저도 평소 애용하는 창의자 차입니다. 저는 창의자를 볶아서 가시 부분을 없애고 연하게 끓여서 차처럼 마시고 있는데요. 사실 창의자는 약차로 흔하게 소개되는 약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면역 기능이 과민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분들에게는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자는 국화과에 속하는 독고마리의 열매로 길가나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냄새가 없고 맛은 매우며 성질은 따뜻합니다. 폐와 간의 기능을 돕고 살균 작용을 하며 비염이나 충농증, 두통, 기침,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과민한 면역 반응을 완화시키고 체온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창의자의 모양을 보면 고슴도치와 많이 흡사한데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멀어지면 춥고 외롭고 그렇다고 가까워지면 찔리고 상처받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혹시 성격이 예민하고 인간관계에서 고슴도치 딜레마를 겪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으면 창의자 차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끓이는 법은 물 1000cc에 창의자 10g을 넣고 30분 정도 은은하게 달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이것이 보통 창의자이고요, 이것이 볶은 창의자입니다. 볶은 창의자는 황갈색을 띠며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창의자는 흔히 쓰이는 약재가 아니고 볶아서 쓰지 않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렇게 제대로 볶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식단이나 약차 섭취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음식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고 질병을 치료해주지는 않습니다. 음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자칫 다른 좋은 치료법에 대한 주의력을 소모시켜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약차는 음식보다는 약에 가깝기 때문에 자칫하면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약차를 시음해 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창의자차와 솔잎차는 성질이 좀 강한 편이라 복통이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연하게 향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시작하시고 점차 진하게 드신다면 큰 부작용 없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이번 영상 핵심 정리, 다음 영상 소개 및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만성기침에 좋은 호흡법과 운동법, 혈자리 지압법 및 음식과 약차요법을 다채롭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음식과 약은 모두 천재의 기운을 받고 자라는 것이므로 그 근원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도 서로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하는 행동도 달라지는 것처럼 음식과 약도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먼저 음식은 음양의 기운이 화평한 것으로 내 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효능이 있으며 누가 먹더라도 큰 탈이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약은 음양의 기운이 치우친 것으로 내 몸의 치우침을 바로잡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잘 먹으면 효과를 보지만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에 복용하시고 만성 기침으로 고통받는 분이시라면 평강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급성질환은 강한 약으로 급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만성질환은 순한 약으로 천천히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폐한약은 만성 폐 질환을 치료하는 약 중에서 가장 순한 약이며 우리가 항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약해진 몸을 스스로 추스릴 수 있게 도와주는 집밥과 같은 약입니다. 꾸준히 복용하시면 누구나 부담 없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청폐한약을 만나 만성기침 안정 정복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 불청객, 감기와 독감 예방 및 치료법을 들고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평강한의원 부산점 원장 양수홍이었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비치는 치유의 빛. 오늘도 평강한의원과 함께 호흡기 건강 맑음.